예, 반갑습니다. 깊은 생각 중등수학 원장 김성호입니다. 예, 제가 할 말이 되게 많은데요. 예, 이 수학이 되게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오늘 좀 시간상 이렇게 좀 길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뒤에 보시면요, 저희가 또 수학 관련해서 학년별로 또 클리닉이라고 해서 또 따로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금 더 자세히 하시니까 오늘은 예, 좀 제가 하고 싶은 말만 예, 좀 다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첫 번째는요, 거기 수학 자료집 보시면요, 요게 있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우리 아이들 중학교잖아요, 아직.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예, 수학 과정이 바뀝니다. 근데 답답한 건 뭐냐면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계속 이제 저희 학원에 이제 신규로 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10과 10나를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뭐 10과 어디까지 배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자, 이제 오늘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내년쯤 되면요, 지금 내년쯤 되면 모든 이제 수원 수투 책으로 고등학교 과정의 책이 나올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책이 없어서 지금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중3도 그렇고 다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수원 수투 책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요 이야기가 내년쯤 되면 이제 10가나 이제 이야기는 사라질 건데요. 그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이제 많은 좀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원 구성을 좀 보시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게 일단 이름이 헷갈리니까 수원 수투가 지금 고등학생도 수원 수투를 배웁니다. 그래서 헷갈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배울 수원 수투는요 2014라고 볼게요. 당장 내년부터 바뀝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단원 구성을 좀 보시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맨 표 위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고등수학 상하 뭐 이렇게 좀 배웠는데요. 이제 그건 우리랑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상관이 없고요.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건 개정교과 과정이 어떻게 바뀌냐면 수원, 수투로 바뀝니다. 그래서 수원은 고1 1학기 때 배우는 게 수원이고요. 수투는 고1 2학기 때 배우는 게 수투예요. 이제 그리고 나면 뒤로 가면 이제 미적분원 그리고 확률 통계, 여기까지가 문과 아이들이 배우는 책이고요. 그 뒤에 미적분2, 기하 벡터까지 배우는 게 이과생의 진도입니다. 그래서 아직 무슨 기하 벡터까지 얘기 드리는 건 아직도 먼 얘기고, 그래서 일단 좀 잘 좀 들으셔야 될 게, 예, 일단은 교과 과정이 바뀌는데요. 책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바뀌는데요. 일단 보시면요, 저 2014 수원을 보면은 개정 과정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다항식. 잘 보셔야 돼요. 다항식 현재 고등수학 상에 있어요. 예, 고등수학 상에 있는 게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문제는 언제 어디냐면 뒤에 방정식 부등식 보이죠? 이쪽이 문제인데요. 방정식 부등식이면 10과에서 방정식 얘기가 있어요. 그게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부등식하고 뒤에 보면 여기 문제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보이시죠? 2차 함수는 어디 있냐면요, 10나에 있어요. 10나에 이제 함수가 한 6단원, 이제 정석 기준 한 6단원쯤 있는데 거기서 한 5단원쯤 차지하는 게 2차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10나에 2차 함수가 들어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여기가 또 문제입니다. 도형의 방정식. 이게 10나의 예, 맨 앞에 있는 단원입니다. 그래도 확인하실 건 뭐냐면요, 이 수원책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잘 모르시는데요. 10과 중에서 뭐만 빠졌냐면 우리 아이들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어머니들도 고등학교 다닐 때 맨날 했던 거. 공통수학 할 때 보면 이제 오늘 공부 좀 해야지 집합합니다. 명제 가요. 이거 사람이 할 게 아니구나. 덥습니다. 그리고 또 해야지 하면 또 집합부터 갑니다. 그렇죠? 다들 그러셨잖아요. 예, 10과에서 집합 명제만 수투로 빠졌어요. 그리고 실수라는 단원이 있는데 그건 삭제됐답니다. 그리고 유리식, 무리식 그 단원 빼고 10과가 다 들어가 있어요, 수원에. 좀 느낌 오시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 아까 했던 2차 함수 요거랑 도형의 방정식 보이죠? 이게 얼마큼 차지하냐면 10나책 있죠? 10나책은 크게 세 단원이 있는데 하나가 도형의 방정식, 다음이 함수, 그 다음이 삼각함수입니다. 각각이 3분의 1씩을 차지해요. 그럼 한번 물어볼까요? 함수가 들어갔고 도형의 방식 들어갔죠? 10나에 몇 분의 몇이 들어갔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에서 2개가 들어갔어요. 몇 분의 몇이요? 어려운가요? 아, 이 정도 단순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예, 3분의 2. 좀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10가도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10나의 3분의 2가 고1 1학기 때 끝나요. 그럼 이 얘기는 다시 생각해 보면요. 지금 현재 고등학생은 1년 동안 배울 걸 우리 아이들은 한 학기 만에 끝내야 돼요. 엄청난 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바뀐 게 뭐냐면요. 올해 중3 아이들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도 작년까지는 10가나로 가르쳤을 거잖아요. 근데 올해 수원 체계로 바뀌면서 아이들이 어딜 적응 못하냐면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 방정식 여기. 10가 때는 방정식은 10가에 있고 함수는 10나에 있었잖아요. 서로 만날 일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이면요 애들 잘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어머니들 해보시잖아요. 방정식 아무 생각 없이 뭔가 식 주어지면 열심히 쓰고 답만 하면 되다가 함수 가면 이제 그림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애들은 별별 칩니다. 아,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따로따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올해 중3 아이들이 어디서 다 무너지냐면요 여기 방정식과 부등식 2단원에서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체계가 되게 좋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방정식하고 함수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방정식이란 혹시 어머니들 X절편 기억나시나요? 예, 그런 게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방정식이란 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X절편 찾기 문제예요. 그러니까 집합으로 따지면 자꾸 수학용어 써서 죄송한데요. 집합으로 따지면 함수의 일부분이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묶이니까 이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좋겠잖아요. 방정식 하면서 이걸 조금 더 깊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죽을 맛입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요. 방정식 문제를 풀다 보면 어머니들도 한번 옛날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그 풀이과정, 이제 애들 표현으로 정말 지저분한 풀이과정이 있습니다. 복잡하고. 그런 문제 풀 때 함수를 이용하면,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면 그냥 계산이 한 방에 끝나요.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묶였다는 건 그거예요. 애들이 올해 중3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하는데 방정식 문제 풀 때 복잡하니까 함수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럼 답이 보여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여기 또 부등식 있잖아요. 이 부등식? 부등식도 10가 때는 그냥 계산만 열심히 했답니다. 근데 부등식에 좀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면 또 지저분해져요. 숫자가. 그래서 그때는 또 함수 그래프를 그립니다. 좀 느낌이 오시나요? 어머니들 옛날에 기억해보시면 함수만 해도 이러시잖아요. 그죠? 그거를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좀 하다가 묶여보니 방정식으로 함수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또 거꾸로 이런 것도 있어요. 함수 문제를 방정식으로 바꾸지 못하면 해결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매우 만만치 않은 작업이더라. 그래서 제가 클리닉이었으면 문제 하나 보여주면서 애들이 어떤 고난한 일을 겪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릴 텐데 오늘 자리는 좀 그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수원책이 만만치 않은데 이 도형의 방정식 있죠? 여기는 죽어나가는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좀 가르쳐보면요. 애들이 좀 어머니들 그거 있잖아요. 수학적 감각이 좀 좋은 애들, 수학 좀 하는 애들 조차도 여기 가면 쓰러져요. 그래서 책이 바뀌니까 이제 어떤 상태가 되냐면 방정식, 부등식하고 여기 도형의 방식이 똑같은데요. 좀 어려운 문제 애들이 고난을 겪는 건 요 두 단원이 이제 책이 저렇게 바뀌면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한 문제를 푸는데요. 어머니들 혹시 옛날 기억을 자꾸 떠올리게 해서 죄송한데요. 수학의 암울한 역사를 떠올리게 해서 죄송한데 여기를 좀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방정식 함수랑 도형의 방정식이 문제가 뭐냐면 한 문제를 푸는데 풀이 과정이 하나만 있지 않답니다. 3-4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도형의 방정식 쪽은 이제 아이들이 정말 생각하는 거 여부에 따라 많이 이해하는 거 아닌가가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도형의 방정식 쪽은요. 좀 가르쳐 보면 수학 좀 한다는 아이들도 한 2-3번 들어서는 여기가 뭐 하는 단원인지 좀 힘들고요. 특히 어디가 문제냐면 여기 또 이과 문과 또 웬만큼 중3 어머니들이 결정하실 텐데
이과 아이들은 도형의 방정식이 안 되면 나중에 기하하고 벡터 있잖아요. 거기 배울 때 무너집니다. 여기가 기본이고요. 요게 안 되면 그 뒤에 기하 벡터 가면 이제 입체를 다룰 건데, 입체 도형을 다룰 건데, 그때 가면 백발백중 무너지게 돼 있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일단 요 정도만 좀 보시면요, 만만한 단원이 하나도 없어요. 올해 중3 아이들 가르쳐 본 결과 시과 때는 있잖아요. 아까 쉽게 넘어간 집합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그러니까 애들이 좀 숨고르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보면요, 다항식 잘 넘어가면 더 큰 산 방정식 함수가 기다리고 있고, 그걸 넘어가면 더 큰 산인 도형의 방정식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까지 접수되시죠? 그래도 어머니들이 우습게 볼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딱 수원책은 현재 고1이 1년 동안 배울 거 우리 아이들은 한 학기 동안 배우게 된다. 내용이 만만치 않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투교육, 이제 2014 수투는요, 수원에 비해서 내용이 좀 덜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보는 거 있잖아요. 첫 번째 단원. 아, 좋습니다. 그쵸? 집합 명제. 근데 여기도 조금 다른 게, 현재 중2, 중3 아이들은 우습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중1 아이들부터는 만만치 않은 단원이에요. 중1 때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교과서가 지금 중2, 중3한테 집합하라고 하면 애들도 웃어요. 이걸 왜 하고 있냐고. 근데 지금 중1부터는 수투의 집합 배우는 것도 처음 배우는 겁니다. 교과 과정상. 아, 매우 힘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요 두 단어는 그래도 할만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투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아까 함수가, 고등수학 하에 함수가 2차 함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단원이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뭐냐면, 여기 함수에 뭐가 있냐면 역함수, 합성함수가 있어요. 요 단원을 잘 넘어가면 돼요. 요 단원만. 그리고 나면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간단한 것만 보게 되니까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여기 현수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어디가 배울까요? 그럼 현수원이면 고2 문과, 이과 다 배우는 거잖아요. 그쵸? 좀 쉽게 말하면 고2 문과가 배우는 내용이 고1로 떨어집니다. 그런데요, 이제 여기서 좀 보실 건 여기 수열이 있잖아요. 수열은 현재 고2 배우는 수원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내려가면서요, 그러면서 조금 내용이 쉬워져요. 되셨죠? 그 다음에 지수와 로그는요, 어머니들 이게 수투에 지수 로그 들어가면 이거 야 또 힘들겠다 하는데요, 내용이 매우 간략해졌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 어머니들도 그 옛날 기억해 보시면 지수 로그가 함수만 나오면 별표잖아요. 여기에는 함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만 있냐면 지수 계산, 로그 계산만 나와요. 지수 로그 함수가 없다는 건 뭐가 없는 거냐면, 지수 로그 방정식이 없고 지수 로그 부등식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느낌이 좀 오시나요? 이쪽 수원 쪽보다 수투 쪽은 조금 내용이 가볍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 앞으로 수학 공부할 때 필요한 건 느낌이 좀 오셔야 돼요. 수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할까요? 수투가 필요할까요? 이쪽입니다. 방정식 함수가 안 되고 이게 안 되는데 문제풀이 과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하고 달라졌어요. 예전 십가나 시대에는 십가보다는 십나 내용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십나에 모든 걸 다 쏟아야 되는데, 바뀌면서 이제 수원 쪽으로 좀 이야기가 옮겨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일단 그 표 밑에 보시면요, 그래서 좀 변하는 게 있는데, 여기 혹시 자기 아이가 문과로 갈 것이다 라고 확정하신 분들은 좀 좋으실 건데요, 일단 보시면 그 밑에 표에 나왔습니다. 그럼 십가나 시절에 아이들이 매우 어려웠던 단원이 있어요. 삼각함수. 어머니들 삼각함수는 기억나시죠? 뭔 사인, 코사인 나오는 거. 문과 아이들은 삼각함수 배우지 않습니다. 다음에 또 문과 아이들 안 배우는 게 있어요. 지수로그 배웠잖아요, 계산. 지수로그 함수는 문과 아이들이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과 아이들은 그 교과 과정 보면 미적 분원하고 확률 통계까지나요. 그 전에 보면 미적분과 통계 기본이 있습니다.
그 책을 두 개로 쪼개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과 아이들은 지금 문과 아이들보다 학습량이 조금은 준다. 그러니까 애들이 어려워하는 함수 같은 게 다 빠진다 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삼각함수 같은 게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자료집 보시면요, 이과 학생들은요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거기 자료집에 하나 없는데 현재 고1 수원을 보면 맨 앞 단원이 행렬입니다. 그 중3 어머니들 중에서 그렇게 나가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지금 고2 배우는 수원 있잖아요. 그거 진도 나가면서 맨 앞에 행렬에 막 힘을 줍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행렬을 배우지 않습니다. 예, 제가 답답합니다. 지금 중3 신규로 오면 행렬까지 공부했대요. 우리 아이는 배우지 않을 건데 답답합니다. 행렬은요 교과과정에 없고요. 어디로 갔냐면 고급 수학이라는 데로 갔어요. 그건 어디서 배우냐면 일반고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일반고에서 배우지 않고요. 과고나 그런 데서 배우게 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중1, 중2 어머니들도 선행을 나가시는데 행렬 같은 거 하실 필요가 없답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되시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좀 어머니들이 좀 정리가 되셔야 뭐가 좀 되냐면요. 그러면 이제 남는 건 이거잖아요. 바뀌는 건 알겠는데 우리 아이 뭘 가르쳐야 될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은 좀 학년별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일단 중3, 여기 중3 어머니들, 되게 많으시네요. 예, 여기가 문제입니다. 중3이 뭐가 문제냐면요. 십가나로 아마 배우고 있으면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십가만 배우고 있다 했잖아요. 십가 끝까지 달렸다. 그래서 우리 아이 많이 나갔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십가 끝까지 본 게 수원의 절반 본 거예요. 수원에 어디까지 본 거냐면 딱 여기 정도까지 본 겁니다. 여기까지. 뒤에 아직도 이만큼이 남아있답니다. 그래서 그 중3 어머니들이 아직 좀 10가 정도를 달리고 있으시면요. 일단 거기를 좀 하셔야 돼요. 수2로 좀 바뀌어가기 좀 힘드실 것 같고 학원 교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하시냐면 이 도형의 방정식은 꼭 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거는요 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해도요 앞으로 고등학교까지 한 3-4번은 더 해도 그 아이들 중에서 따라오지 못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도형의 방정식까지 이번 방학부터 해서 좀 보셔야 이제 겨우 1학기 게 끝났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중3 어머니들은 조금 급하지만 10가나 정도 보고 있으면 이제 수원 보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가시는데 여기 특히 제가 좀 말씀드릴 건 도형의 방정식 쪽은 10날을 배웠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단원입니다. 일단 중3 어머니 좀 그렇게 좀 정리하고요. 좀 여건이 되면 여기까지 나가주면 좋겠는데 이게 교재 문제상 이제 저희들은 이제 3학년들은 됐고 이걸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나가게 되는데 예, 그 교재상 그것들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중2 어머니들이 이제 마음이 좀 급해집니다. 그쵸? 급해져요. 여기 어렵다는데 여기까지는 가야 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예, 중2 어머니들은요 너무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중2 어머니들은 일단 지금 현재 우리 아이가 9가하고 있다 있잖아요. 그런 어머니들이면 어디를 잘하셔야 되냐면 9가 선행 나가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앞에 제곱근 계산 열심히 합니다. 인수분해 열심히 해요. 근데 아이가 방정식 가면 드디어 나타납니다. 별이. 함수 가면 도리도리 모르겠다. 여기가 문제가 그겁니다. 방정식하고 함수가 꼈다는 게요. 2학년 어머니들은 지금 3상을 좀 나가고 있는 어머니들은 어디에 힘을 좀 쏟으셔야 되냐면 3상의 2차 방정식, 2차 함수 있죠. 거기를 충실히 해놓고 좀 공부를 잘 해놔야 여기 가서 고생을 안 합니다. 선행을 지금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가시고요. 다음 중1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지금 아마 중1 정도면 뭐 2상 정도 보고 있을 건데 이 수학이요. 개통양문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중1 어머니들 욕심내지 말라고 얘기 드리는 건 개통양문이라 1학년 함수가 안 되잖아요. 그럼 2학년에 1차 함수가 당연히 안 됩니다. 근데 1차 함수가 안 되면요. 2차 함수 배울 때 또 안 돼요.
거기까지가 무너졌는데 여기까지 딱 와서 여기를 딱 보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1학년 어머니들은 선행을 욕심내기보다는 주로 이게 항상 선행하다 보면 그렇게 가거든요. 애들이 함수증 가면은 막 이걸 왜 해요 막. 주로 1학년 어머니들은 지금부터 욕심내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좀 맞춰야 되니 함수 있죠. 1학년 때부터 함수 단원을 잘 공부해 놓는 길이 여기를 무사 통과하는 길이에요. 되셨나요? 그래서 좀 염두에 두실 건 뭐냐면요. 이렇게 선행을 나가잖아요. 항상 염두에 둘 게 있습니다. 수학 선행 왜 하냐 하면 누구나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수능 잘 보려고. 그쵸? 그래서 딱 중1 어머니들은 목표를 거기까지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수원 수투 있잖아요. 여기를 중3까지 잘 마무리한다.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요. 이 수원의 2차 함수, 2차 방식 여기가 무너지면 선행 나갈 때 이렇게 돼요. 선행 나가면은 뭔가 개념적인 건 다 이해한답니다. 근데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요. 식은 잘 써요. 근데 그걸 풀지를 못해요. 여기 2차 함수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답니다. 야, 선행 이거 어려운 거구나. 그러면서 내리 딱 거기만 계속 팝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데 이걸 못하는 건데. 그래서 중3까지요. 조금 욕심을 내시면 중1, 중2 정도는 지금 그 정도인데요. 수투보다는 수원 쪽에 좀 힘을 쏟으셔야 되고 중3이라면 급합니다. 당장에 지금 급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요. 좀 되면 여기까지도 욕심을 내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여기까지 봐야 시가나 다 봐야 이제 겨우 1학기 거 끝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정도 계획을 좀 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부탁드릴 건 선행 계획 세우실 때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반 어머니들 상담을 계속 하다 저도 이제 이거 끝나면 또 저희 반 어머니 또 방문 상담 있어서 또 가봐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중3쯤 되고 그런 어머니들 오시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과를 갈 건데 수투까지는 중3 때 기본이라고 하던데 이거 어떻게 되나요? 예,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다른 학생들의 진도에 연연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수능을 잘 보는 걸 목표로 가시는 거지 옆에 아이 따라가다가요. 가랭이 찢어집니다. 그래도 일단 선행계획 쓸 땐 옆에 아이들 신경 쓰지 않는 게 일단 우선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그거예요.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어려우니까 빨리 많이 보자 막.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횟수가 중요하면요. 지금 뭐하러 지금 1학년 가고 있겠어요. 중1이. 지금 수투 잡고 미적분 잡고 한 100번 돌리면 수능 다 맞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횟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이의 좀 공부하는 태도의 문제인데 좀 작년 제가 가르쳤던 애 중에도 어떤 아이가 있냐면 중3인데 시가를 한 번도 안 배웠어요. 그런데 겨울방학 때 시가 실력 점수로 좀 수업을 하는데 그 아이가 한 번 이제 처음 딱 배우는 거잖아요. 이제 겨울방학 끝나고 시험을 보니 이제 저희가 이제 매달 테스트를 보는데 거기에서 혼자 다 맞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횟수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그래도 부탁드릴 건 뭐냐면요. 우리 아이 선행 계획 세우실 때 이제 여기가 문제예요. 어머니들이 또 제가 말씀드리면요. 여기서는 끄떡끄떡 하십니다. 저게 맞지. 근데 문 열고 딱 나가잖아요. 저 사람이 뭐래.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서요. 일단 선행 계획 세우실 땐요. 어머니들이 정말 냉철해지셔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가 또 이제 또 한 명, 자녀가 한 명 이렇게 있으면 우리 아이는 되게 귀해 보이잖아요. 이걸 못 끊으시면요. 선행 나가실 때 매우 괴롭답니다. 그래서 부탁드릴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과거의 기억을 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요. 과거의 기억이라 하면 초등학교예요. 왜 웃으세요? 초등학교 얘기 딱 하십니다.
그래서 과거를 가지고 현재 우리 아이를 판단하고 계세요. 우리 아이가요, 초등학교 때 다들 떨어지는 영재교육원에 혼자 붙어서요, 우리 아이는 수학을 잘해요. 그걸 지우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언제까지 하냐면 중3까지 하세요. 우리 아이는 영재원을 다녔어요. 수학 잘해요. 근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되실까 모르겠는데 아마 또 나가 보시면요, 또 저한테 또 물어보시면 우리 아이가 또 영재원을 다녔는데요, 이 얘기 또 하십니다, 분명히. 그래서 일단 과거의 기억을 하나 지우시라,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내신 점수가 우리 아이의 수학 실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것도 해봤냐면 작년 1학기 중간고사는요, 레벨별로 학교별로 내신 성적을 쫙 조사해봤습니다. 근데 어떤 상태가 벌어지냐면 좀 쉬운 학교들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동은중학교에서 몇몇 학교가 좀 쉬운데요, 그런 학교들은 내신 성적이요, 저희가 이제 6레벨까지 있는데 1레벨부터 6레벨까지 아무 구별이 없답니다. 오히려 역전도 나와요. 1레벨에가 문제 빨리 풀고 딴짓하다가 실수 막 2개 해갖고 막 90 초반 이런데 5레벨 아이는 90 후반 역전이 나갑니다. 근데 어떤 경우도 있냐면 작년 그 중간고사 점수를 조사할 때 구룡중학교 있잖아요, 3학년 시험이 매우 어려웠답니다. 그때 저희 반에 1레벨에가 80 중반을 맞았는데 그게 전교 5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어렵게 나오면 레벨별로 점수가 딱딱 끊겨요. 1레벨 몇 점, 뭐 2레벨 어떻게. 그래서 일단은요, 어머니께 말씀드릴 건 이번 중간고사 보셨잖아요. 학교 시험이요, 역대로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1, 2, 3학년 모든 학교 다 쉬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말고사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학교 선생님 중에서는 또 이제 뭐 단대부중 같은 경우에 3학년의 선생님들이 각오하고 와라, 뭐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들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탁드릴 거는 내신 성적 우리 아이 100점이니까 수학 정말 잘한다, 이게 아닙니다. 내신 성적은요, 시험 대비 기간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그걸로 좀 판가름이 나요. 그리고 시험 볼 때 좀 쉬운 학교면 실수를 얼마나 적게 하는가. 그래서 두 가지 일단 말씀드립니다. 과거의 기억을 잊으시라. 그리고 내신으로, 학교 내신으로, 그러니까 이번 중간고사처럼 쉬우면 점수 잘 나왔다고 해서 수학 잘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 반대는 성립해요. 이번 내신 성적이 안 좋다? 못하는 거 맞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좀 판단하실 게 뭐냐면, 이 선행 나가실 때 첫 번째는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아이의 성실함이 필요한데요, 이제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좀 계속 듣는 말이 있는데, 깊은 생각 중등수학은 애들 사이에 너무 힘듭니다. 애들 표현대로 그대로 해드리면 너무 빡세요. 이런 말이 자꾸 들려오는데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실함이 뭐냐면요, 잘 생각해 보시면 한 단원을 배워요. 그러면 기본 개념 있잖아요. 수학에서 아이들이, 어머니도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기본 개념을 배운다고 해서 그 단원의 모든 걸 다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을 써서 어떻게 문제 푸는지를 도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한 단원의 문제가 유형이요, 대강 쪽에도 한 40개쯤 돼요. 적게 짜고도. 그럼 애들 연습하려면 거기다 3문제만 연습해도 120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저희가 이제 교재를 쓰는데 레벨별로 보면 위로 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요. 그럼 연습해야 될 건 110개. 그 정도를 해야 뭔 시험을 보든 뭐든 해결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 과제를 수행 못 하잖아요. 어디 가서 또 우리 중1 어머니들이 특히 그러신데, 초6 때는 숫자가 적다가 중1 가면 좀 많아지잖아요. 그때 하신 말이 있어요. 우리 아기가 너무 아직은 좀 어려서 그런 얘기들 또한 답답합니다. 뭐가 답답하냐면요, 수1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애들 시험 대비 기간에 많이 가봐야 시험 범위가 2단원이에요. 그러면 연습할 문제가 한 단원에 50개만 잡아도 100유형이면 됩니다. 그쵸? 수원은요, 이거 혹시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몇 단원인지 아세요? 16단원이에요. 그러면 반만 쪼개도 1학기 중간고사가 8단원입니다.
그럼 8단원에 한 단원당 40문제 잡으면 유형이 320개예요. 3개 연습하면 1000문제입니다. 그때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때도 우리 아이가 아직 어려서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런 걸 감당시키지 않으시면요, 당장 중3 가서 선행 나갈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게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어려운 이유가요, 아이가 생각하지 않으면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제가 맨날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저기에서 기본 과정을 하면요, 저도 떠먹일 수가 있습니다. 애 옆에 끼고 얘는 이거야 막 풀어, 거기까지는 돼요. 근데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잖아요. 제가 딱 말씀드린 게 있어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면 오답 노트 1억 번 쓰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글씨 연습이에요. 본인이 생각하지 않으면요, 남는 게 없답니다. 심화 과정 가면. 그래서 문제는요, 그 성실성을 잘 판단하시라는 건 그 정도의 숙제 양 정도를 감당 못하면요, 이거 지금 중3 아이들 중에서도 그런 아이들가 있을 건데요, 숙제 안 하는 아이도 있을 거예요. 내년 가면 대책이 없답니다. 정확히는 올해 12월 달부터 대책이 없어요. 그만큼을 풀 수 있게 어릴 때부터 연습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도 저희 중1의 아이를 봐도 저희가 이제 초6도 있는데 초6 때부터 숙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중1 때 넘어오면 그 아이들은 숙제량을 감당을 해요. 근데 어디가 감당을 못하면 여기 안 댕기는 애들 있잖아요. 초등학교니까 좀 몇 페이지 막 5페이지 막 이렇게 했던 애들은 중1 넘어가면 저 학습량을 감당을 못합니다. 근데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하는 양은 점점 많아지고요, 고1 가면 거의 죽습니다, 애들이.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성실성을 판단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성실성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애들이 숙제를 하고 남아요. 안 하잖아요? 그럼 어머니 전화가 옵니다. 우리 아이 남겨서 해주세요. 이게 어디까지는 되냐면요, 우리 아이가 이제 저희 학원 기준으로 레벨이 낮으면요, 그렇게 좀 어렵진 않잖아요. 떠먹일 수 있습니다. 그럼 남깁니다. 근데 그때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숙제 안에서 남기잖아요. 애들이 갑자기 다 수학의 신으로 바뀌어요. 집에서 할 때는 막 3, 4시간 걸릴 숙제 있잖아요. 남기잖아요. 총알입니다. 막 다 알아요. 다 30분이면 끝내요. 그때 애들 머릿속에 남는 건 수학을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4글자입니다. 학원 탈출. 그 상태에서 아이가 남아서 숙제하는 게 머릿속에 얼마나 남을까? 별로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나가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성실성이에요. 성실성을 판단하셔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는 뭘 판단하셔야 되냐면, 두 번째는 아이의 의지입니다. 이게 좀 어디쯤 가면 이제 펼쳐지냐면, 이제 제가 주로 이제 1레벨 수업을 하는데 그 아이들은 선행 나가면 당연히 하는 것이야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게 한 4레벨쯤 가잖아요. 아이들 태도가 바뀌어요. 이 어려운 걸, 학교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이걸 지금 나는 왜 배우는가? 그런 자세면요, 이게 선행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아이 머릿속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판단하셔야 되고요. 다음 세 번째가 맨 마지막이 수학적 감이에요. 수학적 자질. 이게 세 번째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르쳐보면요, 1레벨 아이들도 가르쳐보면 감이 좋은 애가 있고 나쁜 애가 있어요. 그러면 감이 나쁜 애는 그러면 죽어야 되는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 보면요, 뭐가 있냐면 성실성이 있잖아요. 극복이 돼요. 그래서 저희 반 지금 수업을 할 때도 애들한테 맨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제 1레벨이니까 이제 지금 요기시마까지 끝났는데요, 1레벨은. 그때마다 하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수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엉덩이로 하는 거다. 그런 말씀들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예, 그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좀 감각이 모자라도요, 아이가 정말 성실하다면 따라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 드리는 아이가 한 명 있는데 매우 극단적인 예예요. 어머니들이 과연 저런 아이가 현실 속에 존재하는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의 아이인데요. 그 아이가 6학년 때 처음 왔습니다. 6학년 여름방학 때 처음 왔는데 그때는 맨 마지막 레벨이에요. 그럼 잘 못하겠잖아요. 근데 걔가 극단적으로 성실해요. 6학년 때부터 숙제를 안 하면 잠을 안 자요. 밤을 새서까지 갑니다. 근데 3학년쯤 되니까 1레벨까지 올라가요. 근데 걔가 1레벨에서 감을 따져보면 제일 낮아요. 성실성을 극복합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
그럼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걔가 이과 선택했을까요? 문과 선택했을까요? 예, 이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과 선택해서 어떻게 됐냐면요, 그 성실성 하나로 내신하고 모의고사하고 계속 1등급이에요. 그래서 다른 걸 하고 있어요. 과학 같은 거. 그러니까 거기 순서 보이시죠? 왜 3번이 수학적 자질이 마지막인가? 일단은 성실만 하면요 뭐든지 다 됩니다, 수학은. 근데 거기까지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중3 과정까지는요 아무리 성실해도 머리 좋은 놈을 따라하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고등학교부터는 문제 푸는 양이 많아지니까 머리가 조금 좋다고 있으면요 고등학교 내신 또 훅 망가집니다. 성실함이 짱이에요, 수학은. 그래서 그 정도를 잘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냉철히 보셔야 돼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있죠? 우리 아이가 그 영재원의 이 얘기 있잖아요. 이 레파토리 이거 지우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요, 지금 현재 우리 아이가 잘 못하고 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아이를 어떻게 다시 수학을 잘하게 만들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과거의 얘기를 들으면서 현실 상황을 다 부인하세요.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다. 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또 나가시면요 또 안 한 거랑 똑같은 상태가 될 것 같아요. 매우 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선행 계획은 그 정도를 좀 잡으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면요,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 방학 때 이제 뭐 할까? 이제 그게 문제인데요. 방학 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요, 일단은 중3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방학 때 좀 방학이 짧잖아요, 주5일째 되면서. 중3 어머니들은 머릿속에 2학기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름방학이 마지막이에요. 여름방학 끝나고 나면 중간고사 보잖아요. 이제 그때 학교 상황을 생각해보면요, 애들 난리도 아닙니다. 기말고사 준비 다 포기입니다. 나는 고등학교 갈 수 있다. 공부한 애들 없고요. 그리고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학교에서 수업은 안 합니다. 그때 애들은 도전해요. 체력이 닿는 한 비디오 4편 보기 뭐 그런 거. 애들이 힘들어서 뭐 3편 보고 힘들어요 못 봐요 막 그러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름방학이 지나면 중3 어머니들은 2학기는 없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좀 있고요. 또 하나 부탁드릴 거는 1, 2, 3학년 공의 부탁드립니다. 이제 중3 어머니들은 좀 덜한데요, 1, 2학년 어머니들 같은 경우엔 여름방학이잖아요. 날이 덥습니다. 우리 아이가 고생했잖아요, 1학기 동안. 그러니까 손잡고 갑니다. 비행기 타러 9박 10일을 갔다 옵니다. 그러면요 9박 10일 갔다 오면 앞에 며칠 설레서 못 하잖아요. 뒤에 갔다 와서 시차 적응하고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방학 끝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뭐가 문제냐면, 여름방학이 짧잖아요. 근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 여름방학 동안에 시간을 왕창 늘려요. 방학 때 진도를 많이 못 나가놓으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9박 10일쯤 빠지잖아요. 보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텀을 쉬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보다 한 텀이 좀 늦게 좀 진행이 나갑니다. 그리고 중3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요, 제발 부탁인데 지금 저희 반 중3 아이들한테도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비행기 타고 9박 10일 갔다 올 거면 다른 학원 알아봐라. 진도를 따라올 수 없다. 실제로 어떤 상태였었냐면, 작년 저희 반 애가 여름방학 때 9박 10일 갔다 왔어요. 1레벨인데 갔다 와서 진도를 따라올 수 없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방학 9박 10일 갔다 온 거 있잖아요. 그걸 메꾸는데 얼마쯤 걸렸냐면요, 지금 겨우 메꿨어요. 그 여파를. 그러니까 저도 말하지만 어머니들도 아이한테 하실 말 있어요. 중3 애들은 너희는 중3이 아니다. 이제 고1이라는 정신으로 덤벼들어야 된다. 그래서 방학이 짧으면요, 물론 놀러 가는 것도 좋긴 한데, 그러니까 그 정도는 좀 감수하셔야 돼요. 9박 10일쯤 떠났다 오시면요, 다른 애들보다 한 텀은 늦겠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방학 때 그러면 뭘 공부할 것인가 이렇게 하시면요, 딱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방학 왔다, 선행이다.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방학 때면, 여름방학은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행 나가는 건 무리예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주로 뭘 하셔야 되냐면, 1학기 때 배웠던 내용 있잖아요.
1학기 때 배웠던 선행 내용입니다. 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또 1학년 1학기 것도 복습하고 계신데요. 그거 아니고요. 1학기 때 배웠던 자기 선행 내용 있죠. 그걸 다시 복습하는 시간 정도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3주면 복습 정도면 끝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주로 그렇게 좀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3 어머니들한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요걸 지금 우리 아이가 안 하고 있다 했잖아요. 요걸 안 하고 있다. 아이고 도형의 방정식. 이걸 안 하고 있다. 좀 급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의 단어는 5개라 짧게 또 끝낼 수 있습니다. 기본부터. 그러니까 여기가 안 되면 내년이 좀 힘들어져요. 그리고 당장 올해 12월 달부터 이제 또 12월 초면 또 예비고일 시작하잖아요. 그때가 괴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중3 어머니들은 이 도형의 방정식 쪽에 좀 열심히 좀 공부를 시키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학원 특강이 거의 다 요겁니다. 지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마자 바로 저걸 또 시키는 건 그래야 머릿속에 남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를 복습 계획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 계획을 좀 잡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좀 보시면요. 이게 상중하로 좀 나눠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상위권 아이들 있죠. 자기 아이가 좀 상위권이다. 이때 판단하실 때는 냉정히 하는 겁니다. 영재원 상위권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상위권이다. 이런 아이들은요. 방학 동안에 뭘 좀 하냐면 꼭 하셔야 될 게 있어요. 3학년은 상관없는데 1, 2학년 아이들은 꼭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도형 있잖아요. 거기를 꼭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레벨이 다 그런데요. 그 상위권 아이들이면 거기에 무슨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심화 과정 있잖아요. 자기 학년의 심화 과정을 방학 동안에 공부하시고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오해합니다. 방학 동안에 또 1학년 2학기 거, 2학년 2학기 거 다 끝내나? 그게 아니고요. 상위권 아이들은 도형을 공부하시는데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방학 때. 그러면 기말고사는 당연히 중간고사 끝나고 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상위권이다 싶으면요. 1, 2학년 정도의 상위권이면 복습보다는 선행 위주로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선행을 나가다 보면 여름방학에 끝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쭉 진행되는 2학기까지 보시면서 좀 그 선행을 좀 계획하시는 게 맞고요. 다음에 중위권 아이들이면요. 욕심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요번에 기말고사가 또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되는데 그 중위권 아이들이면요. 어머니들 마음이 급하십니다. 우리 아이는 도대체 자기 학력 공부하는데 심화는 언제 공부하나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그 중위권 아이들은요. 학기 중에는 자기 학년의 심화보다는 뭘 좀 공부하시냐면 그 심화 바로 밑단계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많이 푸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심화 문제는 그때 그걸 좀 많이 푸지 않으면 시험 대비 가서 해결이 안 나요. 그러니까 심화만 잡고 있다 보면 어려운 문제만 쭉 하다 보면 그게 머릿속에 정리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 밑에 문제가 그거보다 조금 쉬운 게 정리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위권 정도라면 자기 학력권 공부할 때 심화보다는 그 밑에 있는 정도를 많이 연습해 놓고 어려운 문제는 시험 대비에 가서 정리한다 가 목표고요. 그 다음에 요 중간 정도 되는 아이들은요. 방학 동안에 선행을 나가시는 게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중위권 아이들 정도면 뭘 나가시는 거냐면 1학기 때 했던 선행 있잖아요. 얘네가 그걸 꼭 복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2상쯤을 나가셨을 거고 2학년이면 3상을 나가셨을 건데 그 정도의 복습 과정을 거치셔야 되고요. 특히 2학년 아이들 수학 공부하다 보면 3상이 벽이에요.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다 1차식이거든요. 좀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때 세모 별표 쓰잖아요. 이거 쓰던 거 대신 XY 쓰면 끝이에요. 근데 3학년쯤 가면 벽입니다. 갑자기 루트가 나와요. 2차식이 나와요. 2차 방식이 나와요. 벽입니다. 그래서 2학년 아이들이 1학기 때 3상을 공부했다면 방학 때는 중위권 아이들 정도면 3상을 다시 꼭 한번 보셔야 그 뒤에 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하위권 아이들은요. 너무 많이 욕심내지 마시고요. 그냥 방학 동안에 뭐 하냐면 그 하위권 아이들은 그렇게 좀 세우셔야 돼요. 자기 학년 거 있죠. 2학기 거. 일단 쉬운 걸로 한번 봅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범위까지 조금 더 어려운 책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아이들한테는 선행을 요구하시면
너무 무리입니다. 그래서 요 아이 하위권 아이들은 방학이어도 자기 과정을 좀 착실히 밟아가는 게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자료집 뒤에 보시면요, 상중하로 이 정도 퍼센트로 좀 공부하는 게 적당하겠다가 좀 써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머니들께서 좀 방학 동안에요, 너무 큰 욕심 내시면 그런 거 불가능합니다. 지금 중3 급하다고 해서 중3 이제 이것도 들으시고 급하다고 해서 야 급하다, 수원 방학 동안에 다 끝내자, 이런 건 불가능한 계획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토막, 좀 현실 가능한 것, 이것만 좀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좀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좀 길었는데요, 어머니들께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는 건, 중1, 중2 어머니한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무리 어렵다 해도 우리 아이들이 바로 여기로 가기 좀 무리입니다. 수원 여기 무리니까 중1, 중2 어머니들이 지금 3상을 배우고 있다면 3상의 2차 방식, 2차 함수 있죠? 여기에 조금 더 힘을 쏟으시라. 그게 수원을 빨리 가는 길이다. 그리고요, 마지막 부탁드릴 건, 수학하면 선행 때문에 좀 머리가 좀 어머니들 아프시잖아요. 그게 절대 빨리 가는 길이 아닙니다. 다른 아이보다 진도가 빠르다고 해서 빨리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저희 반에 신규가 왔는데 걔가 어디까지 배웠냐면요, 수투까지 배웠어요. 고등학생 수투. 그러니까 이과 수학이 끝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어디서 딱 한 번 듣고 이제 그만뒀는데요. 어디서 무너졌냐면 수원 여기가 안 돼요. 수원이 안 되는데 미적분까지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암호 정리도 안 됩니다.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 말이 뜻하는 건 뭐냐면, 한 번 진도를 나가잖아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게 나중에는 느린 게 됩니다. 그냥 아이는 제일 나쁜 경우는 겉멋만 들어요. 나는 여기까지 배웠는데 저게 뭐 하는 건가. 근데 실제 문제 풀라고 하면 하나를 못 풉니다. 그런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조금 선행을요, 욕심내시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중3 때 수원 수수 정도까지를 잘 해놓으면요, 그 뒤에 교과과정 바뀐 거 보세요. 예전보다 한 단계가 사라졌습니다. 미적분 1, 미적분 2, 기하 벡터만 배우면 돼요. 그런 거 아닙니다. 미적분 1, 미적분 2, 기하 벡터 3권이잖아요. 고2까지 충분히 나가요. 그 선행 빨리 나간다고 미적분 1, 미적분 2 배우고 미적분 3 배우고 4 배우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어차피 배우고 나면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까지 빠른 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요, 분명히 도움이 된 애가 있어요. 작년만 해도 있었습니다. 저희 학원이 조금 1레벨인데 진도가 좀 느려서요, 다른 학원 가서 더 배우고 와라 시킨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건 극소수고요. 많은 아이들은 여기까지 가는 게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좀 설명을 좀 마치고요. 그리고 그 자료집에 보면 무슨 또 그게 있습니다. 테스트 뭐 이렇게 있고, 그리고 테스트가 있고 또 설명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참여하시고 테스트 보고 싶은 분들은 거기다 체크하셔서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